안녕하세요. 내 고향 건강밥상의 정지혜입니다. 오늘은 전남 영암을 찾았는데요. 영암은 기의 고장이라고도 불리죠. 오늘의 주인공도요, 먹으면 힘이 나는 그런 식재료라고 합니다. 어떤 것인지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군수님, 네네. 여기가 어딘가요? 이것은요, 네. 우리 사무업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화과 선별장입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무화과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무화과 사실 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네. 과일이에요. 네. 무화과에 대한 소개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네. 무화과는 성경에 나오는 신비의 과일이죠. 네,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먹었다는 여왕 과일이기도 하고요. 특히 무화과의 효능은 지금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첫째는 맛이 좋아요. 또 소화가 잘 돼요. 그 다음에 피부 미용에 좋아요. 피부 좋으신데, 네. 그리고 항암 효과까지 있고, 그래서 이 기능성 제품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무화과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요. 특히 이 영암 같은 경우는 네. 무화과 특구로 지정이 됐다고 해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네네.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우리 영암은요, 특히 삼호는 무화과가 최초로 재배되었던 시베지입니다. 1970년부터 무화과 농사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약 한 4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품질이 좋은 무화과가 이곳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후 환경이 좋습니다. 네, 일조량이 많고 또 아열대성 기후, 또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토양이, 물 빠짐이 좋고 무화과가 성장하기 아주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화과 재배 기술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죠. 네 번째는 이렇게 농민들이 생산해 놓은 무화과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선별하고 또 이걸 유통하는, 가공하고 유통하는 이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무화과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이게 전국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이 상태가 네. 아주 맛있는. 네. 무화과는요, 그냥 무농약이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를 하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바로 이렇게 먹어도 그대로, 되나요? 네. 맛있죠. 너무 맛이 달다. 정말 달고 네. 고급스럽죠. 그리고 네. 좀 먹어보지 못한 맛이에요. 평소에 네. 먹어보지 못한 그런 네. 달콤한 맛도 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네. 오늘 이 무화과를 가지고 건강밥상을 차리기 위해서는요, 네. 이 신선한 무화과가 필요합니다. 제가요, 잘 익은 무화과 밭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하고 한번 무화과 밭에 가보실까요? 네, 지금 가봅시다. 우리 현장으로 네. 한번 출동하죠. 네. 여기서 어떤 거를 수확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무화과 요리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탐스럽게 익은 무화과를 가지고 건강밥상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께서 직접 수확해주신 무화과를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무화과 요리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도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 모셔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무화과로 만들 요리 어떤 건가요? 네, 무화과 안심마리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어떻게 되죠? 처음은요, 네. 이제 무화과를 좋은 무화과를 선택을 해갖고요. 무화과를 반 자르셔서 네.
3등분으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꼬투리는 좀 잘라주시고 준비를 해두시면 됩니다. 좋은 무화과를 고르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좋은 무화과를 고르는 방법은요. 우선 검붉은색이 나고 윤택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잎 모양을 봤을 때 별 모양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가장 좋은 무화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뭐죠? 다음 단계는 이제 야채를 곁들이는 게 좋아서 파프리카를 쓸 거예요. 색깔별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쓸 건데요. 한 5cm에서 한 7cm 내외로 무화과 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채 썰듯이 썰어주시면 됩니다. 알록달록 예쁠 것 같아요. 네. 네, 속재료 손질이 끝났습니다. 이제 네, 다음 네. 단계는 뭘까요? 안심을 가지고 이제 썰어놓은 야채와 무화과를 마리를 할 겁니다. 고기와 지금 무화과 잘 어울릴까요? 저희 무화과에는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피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성분으로 인해서 안심과 무화과를 마리를 했을 때 소화가 훨씬 잘 되고 아이들이나 어르신분들이 먹기에 가장 적합한 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렇게 식감이나 그런 영양적인 성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씹었을 때 그 무화과의 톡톡 튀는 그런 것까지 같이 느끼실 수 있어서 재미도 같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방질이 적은 안심을 펴놓고요. 무화과를 넣고 색색의 야채를 놓으면 됩니다. 네, 무화과라는 과일 자체가 예뻐서 그런지 이 무화과로 만든 음식들도 보기만 해도 굉장히 예쁘고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무화과로 많은 요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무화과 피자도 만들 수 있고요. 무화과 샐러드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집으로도 만들어서 하고요. 또 생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 무화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오늘 방송 덕분에 무화과를 사랑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제철 식재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밥상 차려보세요. 고맙습니다. 노릇노릇 바삭바삭하게 숯불에 구워 먹는 고기는 그것이 돼지고기이든 소고기이든 한국 사람에게 인기 있는 음식이다. 보통 고기를 먹는다면 삼겹살이나 마블링이 화려한 1등급 부위를 최고로 여기는데 과연 그럴까? 맛있고 영양가 높고 가격까지 착한 식재료로 급부상하고 있는 저지방 부위에 대해 알아보자. 돼지고기 중에서 맛있는 고기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삼겹살을 떠올린다. 고기 먹으러 가자라는 말을 삼겹살 먹으러 가자라고 할 정도로 한국 사람의 삼겹살 사랑은 특별하다. 특히 이러한 삼겹살에 대한 선호 때문에 돼지고기 중 삼겹살의 가격이 제일 높고 때로는 품귀 현상까지도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삼겹살은 지방이 많아 맛은 좋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네, 서구화된 식습관과 잦은 외식으로 요즘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는 비만과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축산물의 저지방 부위를 선택한다면 칼로리가 낮아서 비만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지방 부위라는 것은 돼지가 운동을 많이 하는 부위로 지방보다는 근육이 많은 부위를 말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안심, 등심, 앞다리, 뒷다리 부위를 저지방 부위라고 한다. 요즘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업체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지방 부위는 맛이 없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고기를 숙성시키거나
조리법의 다양화를 통해 맛있고 건강한 육류 소비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곳은 돼지고기의 저지방 부위를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인기 있는 메뉴는 모듬 구이로 앞다리살과 뒷다리살, 등심, 그리고 삼겹살 중에서도 제일 지방이 없는 끝부분인 미추리 부위를 모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원하는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다. 그 냄새에 많이 민감한 편인데 돼지고기에서 어떤 잡내도 하나 안 나고 정말 맛있어요. 눈 감고 먹으면 무슨 고기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게 잘 먹습니다. 여기 저지방 고기를 많이 판다고 해서 다이어트 좀 도움될까봐 저지방 부위라서 퍽퍽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부드럽고 되게 맛있었어요. 이곳의 고기가 지방이 적은데도 부드럽고 담백하며 잡내는 없으면서 고기 고유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드라이 에이징 숙성법이라는 이 집만의 특별한 고기 숙성 방법 때문이다. 드라이 에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 중에 고기를 걸어놓고 이제 말려가면서 숙성을 하는 것을 드라이 에이징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고기를 말리는 걸 넘어서 미생물 작용을 일으켜서 약간 메주를 만드는 것과 같이 발효 과정이 일어나는 숙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숙성을 거치게 되면 그냥 단순히 고기가 부드러워지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예 제3의 향이 나는 그런 고기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고기의 경우는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소고기는 마블링이 화려한 1등급 한우일 것이다. 소고기도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지방이 많은 부위가 기름지고 부드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고기의 등급 기준은 고기 사이에 있는 지방도에 따른 것이다. 즉, 마블링이 좋은 1등급 쇠고기는 지방이 많은 고기이며 이러한 기준은 일본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소고기의 마블링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소에게 곡물 사료를 과다하게 먹여야 하고 이것은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소고기의 등급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마블링이 화려한 것을 맛있는 고기로 생각하고 있어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1등급 고기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2등급 고기만을 고집하며 맛있는 스테이크를 만드는 곳이 있다. 바로 호주에서 요리 공부를 하고 온 권철우 대표다. 외국 사람들은 약간 소고기를 먹을 때 지방이 없는 부위를 찾아서 이렇게 먹어요. 그래야지 건강하고 지방이 있는 거는 피가 껴가지고 몸에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지방을 조금 선호했기 때문에 2등급을 선택하게 됐고요. 또 가격 면에서도 또 손님들한테 좋은 가격에 줄 수 있기 때문에 2등급을 선택했습니다. 지방이 고기 사이사이 예쁘게 펼쳐진 1등급 고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2등급 고기를 맛있게 만드는 특별한 방법을 도입했는데 그의 방법 역시 숙성이었다. 2등급 고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숙성이 필요해서 저는 진공 포장을 한 뒤에 2도에서 고기 숙성고에서 2주 이상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연해지고 풍미가 좋아집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고기 숙성고에는 들어온 날짜가 쓰여진 고기들이 차곡차곡 들어있다. 여기서 2주가 지난 고기부터 순서대로 손님에게 나가게 된다. 이 방법은 일반 가정에서도 응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김치 냉장고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지방이 적은 소고기를 구입한 후에 김치 냉장고의 온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주는 보관에 놓고 똑같이 2주 정도 숙성시켜주는 것이다. 고기만을 보관하며 자주 여닫지 않는 것이 포인트다. 건강에 좋고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한 방법, 의외로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름기가 적어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저지방 부위는 아침, 점심, 저녁 어떤 식사에 곁들여도 가볍게 먹을 수 있다. 또한
양파나 부추, 버섯, 쌈채소와 같은 채소와 함께 먹는다면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 이게 마블링이 없는 고기인데 한우 2등급인가 쓴다 그러더라고요. 도톰하게 썰어서 먹어도 아주 부드럽고 식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좀 마블링이 적고 하니까 약간 퍽퍽할 것 같았는데 먹어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부드럽고 입에서 약간 녹는 맛이 나서 되게 맛있었어요. 약간 건강한 맛? 제가 듣기로는 저지방 고기라고 들어서 사실 맛을 기대를 안 했는데 와서 먹어보니까 마블링이 없지만 되게 담백하고 맛있고 고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음식에 대한 기호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왕이면 건강에 좋고 가격도 저렴한 저지방 부위를 소비하는 것이 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그동안 우리가 퍽퍽했다고 생각했던 저지방 부위를 조리법만 조금 달리한다면 부드럽고 담백한 식감으로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지방 부위의 소비가 많아지면 좋은 점이 또 한 가지 있다. 우리 축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건강도 지키고 우리 축산업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소비. 저지방 부위 많이 먹기에 소비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다.